예, 앞에서는 그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그 쌍십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대만의 건국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시 그 신해혁명 기념일이라고 해서 중국, 북한, 대만 모두가 이제 그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거기에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그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의 그 아주 날카로운 설전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그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중공이 말하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중화민국 건국 110년 그 경축한다는 그 대만 시가지에서, 타이베이 시가지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110년이니까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그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 군주국가인데, 그것이 이제 공화정으로 바뀐 겁니다. 공화정은 영어로는 리퍼블릭이라고 얘기하는데, 리퍼블릭이란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은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를 리퍼블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리퍼블릭이죠. 근데 중국이 이제 수천 년 역사를 끝내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새로 태어났고, 그리고 대만이 자기가 바로 그 리퍼블릭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이제 국경일로 기리면서 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1년 10월 10일에 그 우창이라는 그 중국의 도시죠. 거기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신해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1911년이 그 신해 그 이름이 있죠. 신해년인데, 그래서 신해혁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중국의 최초의 근대 혁명, 그래서 청나라가 붕괴되고 근대공화국 중화민국이 성립된 그 해고, 뭐 우리가 그 중국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만은 손문이라는 사람이 이 민주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고, 대만이 바로 손문을 그 국부로 모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진핑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 10월 9일 하루 전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이거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은 미국 폭스뉴스에 그 소개된 그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도 중국 인민들의 국가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방어하려는 강력한 결의, 굳은 의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그 영토적 일체성,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강의의 제목을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불어서 시진핑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은 달성되어야만 하며, 그러니까 대만과 통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 역사적 과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 영어로 그 번역한 걸 보니까 더 그 의미심장합니다. The historical task of the complete re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motherland라는 말을 썼죠. 조국이란 말을 썼습니다. must be fulfilled. 당연히 이제 성취되어야 하고, and will definitely be fulfilled. 그리고 성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통일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뭐 평화가 전쟁보다는 당연히 더 좋겠죠.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뭐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 주석이 그 연설문에 통일이 12번이 나왔답니다. 통일을 12차례나 언급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만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미국도 적극적이고, 호주, 일본, 뭐 쿼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대만을 옹호하고 중국에 반대하는 그런 국제 조직인데, 거기에도 그 경고의 말을 날리고서, 그 경고의 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만의 주권 문제에 개입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다. 그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제가 오늘 정한 제목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스들도 그 대만 시진핑의 그 언급에 대해서 아주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대단히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정도로
미국 그 뉴스들이 아주 다급하게 중국 대만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이 그 평화 통일을 얘기했는데 평화 통일은 체제가 같을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나라가 둘 다 독재 국가에다가 공산 국가다. 그러면 통일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은데 똑같은데 왜 따로 사니? 너는 둘 다 민주국가일 때 그때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같고 말도 같고 체제도 같은데 왜 따로 살지? 독재 체제와 민주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진 두 나라가 평화 통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뭐 허상입니다. 말장난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만일 중국 국민이 지금 14억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유를 한번 만끽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대만 정도의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경험해 봤다 했을 때 그때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하고 독재 정치가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될 때 독재 정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군기 잡기가 힘들지 군기 풀리는 건 아주 쉬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평화 통일하자고 그러는 거는 조금 좀 허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상당히 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야, 우리 생각이 같고 삶의 방식이 같으니까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생활 방식이 같고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그러면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같고 그리고 얼굴색도 같고 그런데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틀리고 좋아하는 체제가 전혀 틀리다.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도 나라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은 같은 나라를 이룩하고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얼굴이 다 다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라고 그러고 미국 국가에 충성을 바치는 거는 그들이 민족이 같고 얼굴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같아서입니다. 그 생각이 같은 나라가 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다. 정치 권력이 이렇게 혼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비빔밥처럼 비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권력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에요. 그리고 흡수 통일에 평화적인 방법도 있고 이제 전쟁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이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만 그 차이 잉원 총통, 이 사람이 참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그 강력한 정치 체제 그리고 그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를 지금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에 가장 피해를 덜 본 나라를 대만이라고 치죠. 가장 이 대응을 잘한 세계적인 모범 국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제하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자유민주 헌정 체제의 영원함.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체제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즉 중공의 공산 독재 체제와 결합될 수 없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예속된 것이 아니다. 지금 시진핑이 한 말하고 아주 틀리게 한 말이죠. 제가 그 강의 제목으로 잡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것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권 침범 및 합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이 대만 점령 노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화민국의 앞날은 반드시 전 대만인 전체의 의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중공에 결연하게 대항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북경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대만도 이제 반응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차이 잉원 총통이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에서는 총통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 번역할 때 프레지던트고 우리말로 한다면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총사령관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전쟁을 결단하는 사람이다. 전쟁을 결단하는 사람은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직업,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최근 대통령 선거를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을 결단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을 차이 잉원 총통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방송에서도 그 차이잉원 총통이 강력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칭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 보니까 대만 총통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하였다. 타이완 프레지던트 will not bow to Chinese pressure. 중국의 대통령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제가 신문에 나온 거 몇 개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만을 향한 중공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공군과 전자방어체계, 더욱 강력한 대한미사일과 수레라는 건 이제 쥐레를 이제 바다에서 사용하는 쥐레가 수레죠. 그리고 봉쇄를 버텨낼 수 있는 물자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중공이 대만을 봉쇄할 때 대만 경제가 파탄나고 사람들이 굶고 그러겠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물자들을 제공함으로써 대만을 쉽게 깨질 수 없는 단단한 견과류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 견과류라는 거 다 아시죠?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열매들, 밤이라든가 호두 이런 것들이 견과류인데 대만을 그런 나라로 미국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의 그 압박에 강력한 그 언어로 중국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독립된 섬인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독재 정권인 중공에 강력하게 맞서야만 한다. 베이징은 바이든을 깨우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했고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그런데 What does Beijing have to do to wake him up? 그러니까 바이든이 웨이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겁니다. 바이든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보다 더 강력하게 대만을 지원하고 중공에 대응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그 뉴욕 포스트입니다. 미국 신문들 대부분이 이 레프트, 그러니까 좌쪽인데 뉴욕 포스트는 그 우성향의 그런 게 신문입니다. 대만이 그 행동으로 보여줬죠. 10월 10일 날 물론 이제 의미 있는 날이지만은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공의 하루아침거리가 아니야.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너네들도 대단한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야. 대만 수호 의지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군세력이 궁극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미국 그 폭스뉴스에 인용된 차이잉원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우리는 국가방위 능력을 계속 증진시킬 것이며 어느 누구도 중공이 대만의 미래라고 깔아놓은 길로 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중공이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야 하고 지금 길을 깔아놨는데 누구도 대만이 그 길을 가도록 밀거나 허락하지 못하게 하도록 대만은 방위 능력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과시할 것이다. 대만의 결의가 대단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그 뒤에 이제 그 날아가는 그 이제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연설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 그 지금 한 것이 아니라 2018년에 한 거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중공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대만이 군사력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따가 책을 한 권 소개할 텐데 그 책 소개하는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견해가지고 말들이 좋아서 조금 인용한 겁니다. 그 미국 학자들, 미국 관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한 말인데 랜달 슈라이버라는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나는 대만을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거 아주 중국에 들으면 그 경기 일으킬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하스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죠. 그 미국 외교협회 카우스론 포린 릴레이션스의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리차드 하스 박사죠. 미국의 대만 지지는 명확해야 된다. 애매모호하게 지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내각 관방 자문인 미야케 구니히코라는 사람이 대만을 지키는 일은 일본을 지키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소다로 이 사람은 그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그 말인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은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만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벤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조금 좀 그 우파적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지금 중공이라는 그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타이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이든이 뒤에서 타이완 등 뒤에 칼을 갖다 대고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타이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공에 대해서
그 뭐 요새 최근에 보니까 바이든이 대만을 중공에게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그 인터넷 그 유튜브도 나오고 그런 것을 최근에 봤습니다. 그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애매하다라는 것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 이 방송에서 할 수 없이 반중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아닌 뭐 이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그리고 미국 그 정계 이런 데서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중공의 대만 무력 침공 시 미국도 무력으로 개입하고 중공의 공격을 저지시켜줘야 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대만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 미국과 이익과 가치가 공유된 나라인가? 중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 대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0%입니다. 미국은 누구하고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중공 21%, 대만 30%. 그리고 미국이 경쟁하는 나라는 누구인가? 중공 32%, 대만 4%. 미국이 갈등해야 할 적국은 누구인가? 중공 29%, 대만 2%. 뭐 정확하게 미국 국민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따뜻하냐 차갑냐 해가지고 따뜻하다 대만에 대해서 1부터 100점까지예요. 그 100이면 아주 따뜻해. 난 이 나라 너무 좋아가 100이고 0이면은 이거는 난 이 나라 너무 차고 싫어 이런 얘기인데 한 3, 40 정도 되는 것을 차갑다라고 얘기하고 5, 60 이상을 이제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는 57점,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느끼는 편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중공에 대해서는 33,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차갑다라고 느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시카고 카운슬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거는 중국한테는 정말로 결정적인 일인데 미국 국민의 69%가 대만을 국가로 승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의 모든 기구에 편입시키고 가입시켜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미국 국민의 65%가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은 자유무역을 체결해야 된다. 57%. 그리고 미국, 대만이 중공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가서 군사력으로 도와줘야 된다가 53%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들은 60%가 거기에 찬성했고 군사력으로 도와줘야 된다. 민주당원들은 50%, 무당파가 49%.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정당인 민주당, 공화당이 전부 50% 이상 대만이 공격받을 시 군사력으로 도와줘야 된다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50%가 찬성하고 47%가 반대. 대만은 미국의 동맹이다라는 말에도 30%가 찬성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다 해도 30%. 그러니까 미국 국민 60% 이상이 대만을 미국에게 소중한 나라로 보는 것이죠. 중국은 라이벌이다 32%, 중국은 적국이다 29%. 그러니까 60% 이상의 미국 국민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도와야 된다. 이거는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만이 그 유엔에서 축출되고 1971년이죠. 그 이후에 미국 국민들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지켜야 된다. 50%가 이번에 처음으로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대만 문제가 국제 문제로서 이제 부각이 된 것이죠. 제가 그 아까 책 한 권 소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그 중국의 그 만행 이런 데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책은 아마 소개를 했을 거예요. 판다이 발톱이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를 어떻게 그 중국이 망쳐놓았느냐. 전번에 소개한 책은 호주를 어떻게 망쳐놓았느냐, 세계를 어떻게 망쳐놓았냐는 책을 내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두 권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호주 학자가 쓴 책인데,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 집중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런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침투하기가 좋죠. 가서 학자들, 정치가들, 뭐 관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그 영향력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나라의 그 민주주의 정치를 망가뜨려 놓는 것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대단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다의 발톱
이거 제가 전번에 그 원문 영어로 된 책을 소개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도 이제 나왔더군요. 그리고 제가 또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 거라는 책을 보면서 이거 참 괜찮은 책이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주제보다도 자기가 잘 모르고 있던 주제의 책을 읽으면 지식이 그냥 대폭 증가를 하게 되죠. 제가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말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은 그 대만의 부총통을 했던 정치가이자 민주투사입니다. 이 사람은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온 다음에 거의 한 40년 이상 대만이 완전히 계엄령하에 있었습니다. 대만이 민주국가 아니었죠.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민진당이고 그리고 대만이 민주화를 이룩한 다음에 부총통까지 했던 부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썼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단호하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이 책을 읽고서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만은 고고학적으로 중국 대륙에 속하기보다는 태평양 군도에 속한다.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대만하고 중국이 그냥 한 나라로 아는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대만은 그 바깥에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라고 불리는 태평양 거의 모든 원주민들, 심지어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까지도 대만을 원류로 보는 것이 오늘날 고고학의 정통이론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대만은 태평양의 원류다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책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옹정제라는 유명한 청나라 황제가 있습니다. 옹정제, 강희제, 걸중제 이 세 명의 황제가 있을 때 청나라가 가장 번성하던 그런 시절인데 옹정제가 1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도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만은 자고로 중국에 속하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일부 재밌는 문장들 몇 개 그냥 캡처를 해봤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이 거쳐간 이후인 1661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중국이 대만을 관심거리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거기는 오히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다 이렇게 거쳐간 곳이고 1661년 겨우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성공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일본 사람인가 그래요. 중국 사람으로 돼 있지만은 그 사람이 대만을 이제 점령한 거로 돼 있죠. 1684년 청나라 강희왕 때, 강희제 때 대만은 정식으로 청나라 판도에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85년에 대만을 성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것은 1885년이 돼서야지 확실하게 됐는데 거기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성으로 격상시킨 지 10년이 채 못 되어 청나라는 이를 일본에 영원히 할양해 주었다. 그러니까 1885년에 대만이 성이라고 그랬는데 1894년, 95년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하죠. 그래갖고 일본이 이겨가지고 청나라가 대만섬을 영원히 일본한테 띄워줍니다. 청나라 정부는 대만과 팽호제도라는 펑후를 영구히 일본에 할양했고 이로써 대만은 212년간의 중국과의 예속관계를 영원히 끝맺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대만은 우리의 일부야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중국 역사 5천년에 보면 너무나도 신박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영원히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놓고 그때 이제 중국의 이홍장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에 져놓고서 서태후한테 핑계를 대면서 이 대만을 띄워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만은 독이 만연한 황무지이고 미지의 섬입니다.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꽃이 향기롭지 아니합니다. 산은 청명하지 않으며 물은 맑지 않습니다. 섬에는 개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남자는 무정하고 여자는 의리가 없습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만이 별로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 와서 마치 대만이 중국의 영원한 일부이고 마덜랜드의 한 부분이고 국가가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최근에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물 이루고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그만큼 중국식으로 중국 사람들 그래요. 고시 붙으면은 승관 발제라는 축하문을 보내준답니다. 너가 이제 고급 관리가 됐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치가의 고위직에 입문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라는 축하문을 보내주는 우리랑 문화가 다르죠. 현대 민주주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많이 혼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들 다 이런 책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대만 문제라든가 국제 상황 변하는 거 빨리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